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이제 영재고등학교 2022학년도 영재고등학교의 서류 전형 마감이 이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일까지 자기소개서는 수정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아마 많은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과학고, 이제 과학고 입학을 또 준비하는, 입학이 아니죠, 지원을 할 준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이런 내용을 적지 마라.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적지 마라.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자도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자도서를 써서는 뭐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본인이 수상을 한 거나 뭐 학력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풀어내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좀 곤란한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여기를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목표를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세세할수록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제대로 드러내서 합격의 가능성, 당위성을 오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영재고를 가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맞지가 않죠. 보통 경우에는 영재고 과학고로 나와서 의사가 되는 것을 권하지 않죠. 학교에서도 싫어하고요. 추천서도 써주기 싫어하고. 보통 우리는 이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거나 영재고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공학도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봇, 인공지능, 뭐 화학, 물리, 생물 뭐 많죠. 근데 이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영재고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떠한 파트에 기여를 하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고 어머님일 수도 있는데 영재학원, 뭐 수학학원, 과학학원 다니실 거예요. 보통 이제 영재 그 고나 자기 뭐 과학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 요 학원들은 다 다니니까. 그런데 그 학원들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학원들은 정말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을 채워줄 뿐이지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자기소개서도 제대로 봐주지 않죠. 왜? 그분들도 글을 못 쓰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수학, 과학에 대한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뿐이지 자기소개서나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까지만 하는 거고, 글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필요하면 진로 컨설팅을 받으셔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채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또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진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갑니다. 이게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뭐 카이스트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어떤 공학 계열의 대학을 가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학, 과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발 이론만 주구장창 적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하는 실수인데,
이론만 주구장창 적어요. 영재성을 보이라는데 이론만 적어요. 그거는 그냥 수학과 관련된 본인이 아는 이론 지식을 적으세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적는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영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건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재성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배우지 않았던 공식이에요. 근데 스스로 노력을 하다 보니 이게 이런 공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을 풀어봤는데. 그런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가져와서 그 지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다른 방식의 문제풀이는 없을까? 여기서 대입을 하고 풀이를 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수학에서의 영재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수학을 뭐 스팀이라 그러죠. 실생활적인 부분에 가져와서 접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학은 이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수학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약간 새롭게 조금 본인이 풀이를 했는데 이게 있던 공식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론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없고 이론만 주구장창 적어 놓으니까 질문에 부합이 되지가 않죠. 혹가는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재학원에서 이론 지식이 오류만 없으면 됩니다.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소서를 왜 쓰나요? 면접에서 불러서 얘기하게 하면 되지. 믿지 마세요. 자기소개서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히스토리 하나의 글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쉽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실생활에 접목을 해봤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개별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네. 그러면 앞으로 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의 학습을 배우더라도 하나의 지식을 배우더라도 그냥 배우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쭉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만 나타나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히스토리와 이론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단순히 이론 지식을 쭉 서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니아틱한 부분을 드러내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보다는 영재고 쪽이 좀 그래요. 영재고를 가는 친구들은 어떤 한 분야에 딱 꽂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로봇이면 로봇,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면 그쪽으로, 아니면 코딩 쪽이면 코딩 쪽, 뭐 이런 쪽으로 탁 본인이 꽂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친구들이라면 합격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되고 그 부분은 면접 때 좀 많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 영재고를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매니아틱한 요소들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재고를 갈 수 있는 거, 과학고를 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셔도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내가 매니아틱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라. 결국엔 이게 첫 번째랑 이어지죠, 맥락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장래의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그 학교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인과영이나 그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나 아니면 뭐 다른 또 지역마다 영재고들이 있죠.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교들이 그 학교들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언급을 하셔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더 이 학교에 부합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고 혹시나 면접 때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서 말씀하신다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지역에 있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력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도 꼭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꼭 자소서를 과학고 영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